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기 훈련사, 정기 훈련이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을 시행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정기 훈련에 대한 대종사님의 그 법설과 초기 교단의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자, 보이죠? 네. 처음에, 교리강습회 있어요. 교리강습회면 뭐에 속할까요? 교리 강연대 강습회. 잠깐. 지난 시간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교리 강연대. 강연이죠, 강연. 강연을, 이게 대회 형식으로 했던 게 나와요. 그러니까 각 지방의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강연 대회를 열었는데, 이게 원불교 교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원기 25년 1940년 4월은 창립 제1대 유해의 결산 총회기에 해당하였으나 시국관계로 기념행사는 일절 갖지 못하고 집회가 어려워지는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문장이 굉장히 유하게 써졌지만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규모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약간 조정을 해서 정례 총회에 지방회의원의 교리강연회를 처음 겸행하여 상황을 이뤘다. 그래서 그 강연회를 시작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회보에 있는 내용이에요. 회보 제 65호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원기 25년, 사실 시창이라고 했죠. 그 당대는 시창. 1940년 4월 총회를 치르고 제1회 교리강연대가 열렸다. 4월 27일, 그러니까 26일 총회 그 다음 날이죠. 오전 9시부터 익산 총부 대각전에서 한 거죠. 지방에서 모이던 교도들로 입주의 여지가 없이 꽉 찼다. 이 상황이 회보 제60호 지방소식 익산 총부란에 당시 상황이 기술되어 있다. 봅시다. 이게 다음날 27일에는 오전 9시부터 용쟁 호투 30여 명의 남녀 연사들이 등석해 지방회원 시합 강연이죠. 강화회가 시작되었는데, 천여 명 박수갈채 중에서 지금 대각전이 대전사님 당대 때보다 커진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영역지 표시가 나죠. 이 커진 것이, 확대된 것이. 그러면 더 작잖아요.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박수갈채 중에서 본의 교강 구조를 새기고 또 새기고 풀이하고 되풀이해서 각양각종으로 나오는 열변과 웅변은 몇 백 번 들어도 새롭고 1000번 들어도 참되어서 실로 귀신이 울고 봉황이 춤출 만큼 한 사람도 열등 나고자가 없이 상상의 호성적을 이루어서 청강자로 하여금 절절 탄상, 말 한마디 한마디에 탐복하여 몹시 칭찬함, 이런 뜻이 돼요. 치 아니한 자 없었다. 종사주께서, 대종사님께서는 엄정하신 고점, 그 점수를 이렇게 살핀다는 거죠. 고점으로서 그중 최우수한 자를 선발하였으니 1등 1인의 이병호, 2등 2인은 이세옥, 김응섭, 3등 3인의 최상옥, 황정신행, 유형복 등 외에 김정용 등이 원기 좋게 월계관을 쓰고, 그때 월계관을 써주셨나 봐요. 월계관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등 따라서 거룩한 상품과 영화스러운 상장과 아울러 종사주 훈사하에 회순을 마쳤으니 본회의 경종소리는 이 투사들을 선두로 하여 시방세계에 유량하게 울리고 있다. 이게 회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기 원각성정 소태산 대흥사 1화집 손정윤
교무님이 쓰신 그 내용에 기재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처럼 30여 명의 연사가 차례로 연단에 올라 열변을 토하고 대종사를 직접 강평하여 즉석에서 채점까지 하였다. 초량교당의 임칠보와 연재는 타력생활을 차력상으로 돌리자 점수는 3갑. 당시 서태산 대종사는 강연 점수를 갑을 병정 이외에 1갑에서 12갑까지 평가하였다. A뿔이 막 붙는 거죠, 이건. A뿔, 요즘으로 말하면. 자신의 체험과는 상관없이 어려운 말이나 나무 말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면 을, 병, 정을 주었으나 비록 말이 약간 서투르다 할지라도 자신의 체험에 바탕하면 1갑에서 12갑까지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 강연대에서는 영강지부 이병호가 1등, 남부민지부 김웅섭과 이리지부 이세욱이 2등, 경성지부 황정신행과 총부의 최상옥, 유형복이 각각 3등으로 입상했다. 이때 겨우 15세 소년 김정용은 10갑으로 특상을 차지했다. 김정용은 연사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으나 야무진 열변을 토했다. 문산 김정용이, 문사님, 우리가 경험해보고 알잖아요. 말씀 진짜 잘하세요. 조근조근 이렇게, 그러자는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김정용은 아직 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산 송도성이 대신 써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는 제목, 그 연구를 대중 앞에서 적당한 몸짓과 손짓을 섞어가며 열배를 토한 것이다. 여기저기서 칭찬의 소리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종사는 마음이 흐뭇하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식갑이다. 아주 잘했다. 장래의 큰 연사가 되겠다. 이랬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이 대회가 흥미도 있고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도 좀 있고 지금도 이런 정서들 우리가 좀 잘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팔타오님 같은 경우는 신여성이고 배우신 분이잖아요. 내가 아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팔타오님이 훨씬 잘했겠죠. 근데 대종사님은 그런 잘한 것을 본 게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서운한 점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사 표현이 좀 전달이 되니까 나중에 대종사님께서 이 말 있어요. 너희들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있었다면서 설사 교무가 대신 써줬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들이 듣기에 잘하더냐 못하더냐. 대중들이 박수와 감동은 또 어느 정도더냐. 기대를 안 한 사람이 더 잘하면 박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장래의 분위기와 대중의 감동에 따라 판정했다. 대중 앞에서 교무가 대신 써줬다고 깎아내리고 너희들은 자신의 실력대로니 더 올려준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은 그만큼 배우기 위하여 교무에게 열심히 쫓아다니지 않았더냐. 너희들은 배우기 위하여 교무에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 쫓아다녔느냐. 이런 그 대문사님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교무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도 높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교무는 바로 나 대신이다. 이런 말이 한편으로 대종사님 대신이라는 말이 한편으로 딱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대종사님 같이 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만큼 배웠다고 하면서 그만한 이해심과 아량심도 없단 말이냐.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속이 좁아서야 어떻게 수행하고 도를 이룬단 말이냐. 내가 좀 배웠네. 지식 여성이네 하면서 마음에 꽉 차 있는 아상을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인데, 이런 것은 뭐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대도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큰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 2회 교리 강연대는 이제 정이창, 전이창,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해마다 총회를 기해 총부에서는 각 교단과 기관에서 대표를 선발, 대종사를 모신 가운데 교일 강의를 열었다. 제 1년 뒤죠. 그러니까 26년 1941년 전희창은 영산학원 대표로 총부에서 열리는 제2회 교리 강연대에 참가하게 되었다. 강연 원고는 영산 지부장으로 학원생들을 지도하신 정산종사가 정리해주고, 아까 문사님은 누가 했어요? 주산 송도성. 여기는 형님인 정산종사, 정산송규가 정리해 주어서 방법, 이게 어떻게 하라니까 방법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 대사가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큰 생사 대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대종사님 은혜에는 한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희창은 결론을 내리고 대종사께 큰 절을 올렸다. 대종사 강평하며 내가 처음 영산에서 나를 잘 아는 제자들 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들과 이 회상을 창립하기로 할 때 스승이 내 앞에서 발을 꿰고 앉거나 담뱃대를 피우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내 법이 잘 전달될까? 언제나 제자다운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오늘 저 조그만 아이의 입에서 생사대사의 진리를 듣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전희창에게 특등을 주어야겠다고 하였다. 특등을 줬어. 특등. 아까 몇 값 줬어? 여기는 10값. 문사님 10값. 10값이 높은가? 특등이 높은가? 이튿날 전희창이 영산으로 돌아가려고 대종사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꼴이 날까 싶구나 하면서 경계의 말씀도 해줬다. 이게 정말 종합적으로 살피시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거 보면 참 대종사님이 얼마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강연을 하면 이런 말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강연 대회 형식으로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교단의 문화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됩니다. 자, 월마통이 월보 회보로 정기훈련법 독해하기로 봅시다. 이게 입선 공부는 순후, 소를 이렇게 잘 길들인다. 그러죠? 순하는 것과 같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이공주 선지님께서 수필한 건데 이게 회보 제40회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정기훈련 입선하는 것을 소 길들이기에 비유한 법설로 이게 육문되어 대종경 수행품 55장에 수록된다는 거죠. 소태산 대종사는 정기훈련을 전문 공부를 시키는 뜻은 인류 사이로 나아가 활동할 때 잘 써먹으라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걸 잘해서 생활 속에서 잘 써라는 거죠. 해제 후에 세상에 나가거든 경계를 따라 이용하고 만일 부족한 점이 있거든 다시 입선하여 배워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정기훈련 11과목 중 매일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일기는 6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또 6과정 나오죠? 앞으로 소도 소길들이 비우는 반려동물 훈련하는 방법으로 대처 이해해야 할 듯하다. 요즘 소 몰라요. 소를 길들인다면 그것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요즘 TV 보면은 반려동물들 이렇게 훈련하는 것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반려동물 그걸로 이 예화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가 논에 없어요. 저희 지금 지금 저 앞에도 오늘 뭐 심었는데요. 뭐가 심어요? 이항기로 다 심어버려요. 사람 딱 두 분 오셔가지고 그 넓은 데를.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잘 이걸 설명을 해서 이게 내용이 상당히 긴데 그래도 한 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때 종사주 법자의 오르시사, 종사주는 대종사님이죠. 일반 선도, 성객, 선원, 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군이 입선하여 매일 이와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은 비컨대 소 길받기, 길들이기와 같다 하노라. 대저 소로 말하면 어려서 어미져 떨어지기 전에는 지멋대로 하여 자행자 징계,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기 싫으면 또 안 하고 이런 뜻이죠 이게.
논이나 밭에서 뛰어 들어가고 혹은 곡식도 잘라 먹으며 그 외에도 모든 행동을 제 생각대로 하되 그대로 보지만은 차차 커서 점만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비로소 사람이 길들이기를 시작하나니 같은 소에도 그 성질이 얌전한 것은 곧 길들이기 쉽고 불량한 것은 사람의 애를 많이 먹이는 것이다. 이에 그 경로를 대강 들어 말하자면 맨 처음에는 목을 옮가서 말뚝에다가 잡아 메어두고 부리의 구속을 받게 된 송아지는 그만 죽는 소리를 치고 어미를 연속해 부르며 먹지도 않고 눈이 벌겋게 되어 몸살을 치나니 그럴 때 같으면 곧 못 살 것 같지만은 그대로 여러 날이 지나고 또 지나면 점진적으로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은 목에다가 끈앞풀을 달아서 끌고 다니며 풀도 뜯기고 이리야 자라 잘 모르겠어요. 워는 알겠다. 이리야 그러면 오라는 거고 자라 그러면 가거라 그런 뜻인가 봐요. 등도 가르쳐 단련시키는 가운데 나날이 커가는 것이다. 그때 그래 그 송아지에게 부루마질도 시켜보고 논밭도 갈려보는 등 점차로 버릇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으로 쟁기질을 시켜보면 해보지 못하던 일이라 정처 없이 뺑뺑이질, 일정한 공간을 요리질을 돌아다니는, 뺑뺑뺑 도는가 봐요. 만 하게 되므로 한 사람은 앞에서 잡아당기고 또 한 사람은 뒤에서 인도하여 이리저리 골을 받을 때 생각에는 길을 받지 못할 것 같으나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이와 같이 꾸준히 연습시켜 이렇게 익숙하게 하는 거죠. 이게 드는 날에는 그 멍청하는 것이 말귀도 척척 알아듣고 전답도 많이 갈게 되며 사방에 곡식이 있으되 본체도 않고 저는 풀이나 뜯어 먹나니 그렇게 되고 보면 길 잘 든 소라 하여 가치가 오르며 누구나 사다가 귀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도 세상에서 도덕의 힘이 없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양자지하여 인도 정의의 탈선적 행동을 감행하는 자는 어미져 떨어지기 전 어린 송아지가 다영자지로 뛰어다닐 때와 같은 것이요. 사가를 떠나 선방에 입선하여 전문 훈련을 받으며 모든 규칙과 계명을 지켜나갈 때 과거의 모든 악습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도인의 뇌수를 뜨겁게 하며 각자 심중에도 사심잠잠이 더욱 치성하여 이 공부 이 사업에 입각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다행자지의 생활이 나는 것은 송아지가 말뚝에 매달려 어미소를 생각하고 울고 야단칠 때와 같다 할 것이며 매일 육가정, 이거 나오죠. 육가정, 연불좌선, 경정, 강연, 회화, 일기를 지켜갈 때 말귀도 차차 알아듣고 사심과 잡념도 자연히 조금씩 가라앉으며 사리간에 모르던 것이 한 가지, 두 가지 알아지는 것에 재미를 붙일 때와 때로 말하면 그 소가 완전히 길을 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모든 역사를 하여 나아갈 때 안심을 얻어가는 것과 같다 할 것이며 또 수양력과 연구력과 취사력을 얻어가고 사은과 사회를 확실히 알아서 실천 궁행하며 그 외에도 소속요론, 최초보호 등을 행하여 인도정의의 탈선의 행동이 없으며 그 반면에 불의한 삼식계문 등은 죽기로서 지켜서 어떠한 역경난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백절불굴하여 비열한 행동을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의 정신이나 육신이나 물질을 희상하여 가는 곳마다 공중에 유익만 끼치게 된다면 길 잠든 소가 무슨 일이나 시키면 잘하여 가는 곳마다 그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과 같다 하리라.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농촌에서 농부가 소를 길 박는 뜻은 전답을 갈 때 써먹자는 것이요. 선방에서 제군에게 전문 훈련을 시키는 뜻은 인류사회에 나아가서 활동할 때 잘 써먹으라는 것이니 제군은 이런 기회를 만났을 때 낭유 시일하는 일 없이 빈둥거림 이런 뜻이 돼요. 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만단 여러 가지로 준비하여다가
해제 후 세상에 나가거든 경계를 따라 이용하고 만일 부족한 점이 있거든 다시 와서 배워가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문도 그 시대 어떤 비유를 가지고 하는 거라 시대 따라 이게 이해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향후에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반려묘의 그 감각으로 이걸 설명해 줘야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기훈련을 잘하자는 것은 상시훈련 때 그걸 잘 쓰자는 것이고, 그러면 정기훈련 11과목은 상시훈련하고 연동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시훈련 때 공부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정기훈련 와서 그것을 또 보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현재 대전경이 잘 설명되어 있는 말인데, 이걸 길들이는 것 같고 비유해서 대종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재래사원과 본의 선방의 훈련 방식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쭉 볼게요. 이게 회보 제41호 이게 원기 23년 신년호인 각지상황 익상충불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망의 성기는 마침내 닥쳐오고야 말았다. 12월 8일은 음력 11월 6일이므로 충북 대각전에서 제25회 동선 결제식을 거행할 때 동사님 임석하에 6월 교무 정중한 계식사가 있었으며 각항 순서를 진행 중 동사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의미심장한 설법이 계시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 내용을 이때 설법했다는 것으로 이게 이렇게 추정이 아니라 거의 확정적이죠.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익산교당 대각전 내에서 대각전에서 진짜 여러 가지 하죠. 참 지난 아까 읽은 것 중에 도덕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이 도덕이란 말을 윤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대준사님이 도덕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지금 하면 진리예요, 진리. 도를 실행하는 그 어떤 결과, 힘, 도를 실행해서 나투는 힘, 나투는 역량, 어떤 그 영향력,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언어의 변천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참 과제예요. 그중 하나가 도덕이에요. 도덕이란 말만 나오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도덕감 있잖아요. 도덕이라고 멋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이걸로 이해하면은 큰일 나요. 대행사님 말씀할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진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또는 그런 이런 거예요. 이게 좀 그런 걸 조금 주의해서 읽으셔야 된다. 이게 언어가 바뀐 거예요. 언어의 뜻이.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딴 데로 빠졌네요. 자, 네, 오늘은 재래 사원의 훈련 방식과 본의 선박의 훈련 방식에 대하여 대강을 말하여 주의라. 즉 재래 사원의 제도로 말하면 연불 땅에서는 언제나 연불만을 전문으로 시키고 강원에서는 언제든지 경전만을 전문으로 가르쳤으며 선원에서는 주야에 화두를 들고 좌선만을 전문으로 하게 하였고 이 화두를 들고 좌선만 했다는 건 화두선을 말하는 거죠. 화두선. 그런데 자, 이 내용이 서품에 잘 나와 있어요.
서품 읽어보면은 서품에 이게 연불종은 연불만 하고 뭐 화두를 들은 사람은 화두만 하고 그 내용이 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11과목 대인사에 말하면 11과목을 고루한다 하는 방식을 채택하겠다 이런 방식이 나오죠. 자 그런데 현재 본회 선방의 제도로 말하면 그와는 아주 달라서 여러 가지 과목을 아울러 가지고 훈련을 시켜 가나니 그렇죠. 하루를 놓고 보더라도 매일 아침 이게 청신 새벽 기운이 이렇게 그 새벽 기운이 맑잖아요. 이게 새벽 기운을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침 2시간은 좌선, 오전 2시간은 경전 강의, 오후 2시간은 정기일기나 혹은 한문, 밤 2시간은 연불이나 회화나 강연 등을 시킨다. 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혹자는 제대 사원 제도에 비하여 본회의 훈련 과목이 너무나 그 가지수가 많아서 번거하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심히 간명하고 질서가 정연하게 골라 맞았나니 연불과 자선으로 말하면 정신의 수양력을 얻게 하는 과목이요. 경전 강연, 회화, 문목, 성리 등으로 말하면 사리의 연구력을 얻게 하는 과목이며 정기일기, 주의, 조행 등으로 말하면 작업의 취사력을 얻게 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처음에는 수시설교가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상실기로 대치됩니다. 이게 수시설교가 강연하고 연동돼 있어서 관련이 깊어서 그런 것. 과목을 두어서 무시간단으로 3대력을 아울러 배워 나가게 하였나니 누구나 이 방식대로만 꼭 공부한다면 한 달만 하여도 이전에 5년, 10년 할 공부가 될 것이요. 와, 이게 참 우리가 이것을 확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대무사님 하는 대로 한 달만 하면 과거에 하는 것보다 5년, 10년보다 낫다라는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10년만 전문적으로 한다면 100년 할 공부는 닦아서 될 줄 아노라. 야, 10년만 우리가 한 생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한 생만 하면은 뭐 수백 년 하면 공부가 된다. 이거에 대한 확고함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수성찬도 늘 먹으면 별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의 뇌수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한 가지만 항상 되풀이한다면 별 재미가 없는 것이며 또는 다른 동무가 없이 나 혼자만 한다면 새로운 정신과 이상의 지견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혼자 하는 공부에 대한 약간 우려를 하시는 거죠. 또 같이 하는 게 훨씬 좋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좌선이나 연불하여 일심을 얻게 하고 저 시간에는 경전이나 혹은 회화 강연 등으로서 그 지혜를 단련시켜 아르마리를 얻게 하며 혹은 문목이나 처리권 등을 저술케 하여 실행력도 익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녀 대중을 한 곳에 모아서 각자 의견을 교환케 함으로 지혜가 나보다 훨씬 소순 이의 말도 듣게 되고 나보다 훨씬 떨어진 이의 말을 듣게 되며 혹은 나와 비등한 사람의 말도 듣게 되나니 그런 때 자연히 우리의 해두는 단련되어 새로운 지견이 생겨나는 것이건만은 아직도 그 묘리를 절실히 느끼는 자 적으니 내 답답하노라. 이렇게 11과목을 이렇게 그 말씀하신 뜻을 대종사님 설명이 쭉 잘 돼 있죠. 이 내용에 보면 여기에 대한 대종사님 의도를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가 이렇게 간직한다고 이런 것을 신심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이러한 대종사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야 이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바로 신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부터 과연 내가 이 공부로 10년만 하면, 100년 할 것보다 낫다는 데 확고함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야, 이게 정말 탁월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간직해야 된다고, 많이 여겨집니다. 이 법문, 재래의 사원과 본의 선박 훈련 방식에 대해서 많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행 규칙을 엄수하라는 법설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대종사님 당대 때 우리 선지님들도 대종사님 말을 어떨 때는 썩 안 들으셨다라는 게 여기가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못하는 것은 꼭 아니에요. 우리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그 뭐라고 나오냐,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나는 진적부터 제군들에게 성부를 목적으로 입선하였거든. 첫째, 신성. 둘째, 부지런히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고 누차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성이 불규칙한 일이 생겨나는 것은 크게 유감스러운 일이니 앞으로는 과정 점수보다 시간 출석 성의를 중요시하노라. 후기기록 교당 기록을 보면 그래서 시간 있잖아요. 체크 이게 기록이 나와요. 오늘부터 교무는 서기를 시켜 매일 출석부에 병고, 사고, 무고, 결석 등을 철저히 조사 기입하게 하여 풍기 숙청을 지킬지며 선방교무 허가 없이 쉬거나 외출도 못하게 언금하여 보라. 만일 이러한 규칙을 세워도 문란히 하는 자 있다면 그는 비인간이요. 와, 인간이 아니야. 악질이라 하리라. 나도 악질 소리 들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기훈련 하면은 이 규칙 검수를 대형사님께서 잘해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죠?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이와 같이 100여 대중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와 같이 엄격한 규칙이 없이 되는 대로 산다면 필경 수라장이 되는 동시에 선원이라는 존재도 부지중 자멸될 것은 필요한 사실이니 어찌 범연이 할 바이랴 하더라. 예, 규칙의 준수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감상담이 막 등장해요. 근데 이걸 다 말하기는 그렇고 입선 공덕에서 박길선 대종사님 따님이시죠. 큰딸이에요. 이게 지금 회보 제8호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 중에 이것만 말할게. 정기훈련을 풀묵관 대장간이라는 감상담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참고로 대장간이다. 그리고 정기 전문 공부의 6과정, 그러니까 연불, 좌선, 강연, 회화와 경전, 일기를 짜놓으신 것이 참으로 묘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11과목 중에서 이 6과정을 굉장히 중심으로 했다. 초기교단에서도 11가지를 과목을 막 다 하지만 특히 이 6조목을 더 강조해서 많이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런 것도 이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제 책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재미있는 건데 해제의 이별에서 이완철 임산 이완철에서 회보에 실린 내용인데 재밌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월 유화가 먼저 성류돼요. 성류. 5월에 성류꽃이 피나 봐요. 필적에 결전날을 맞았더니 이게 그 결제했다는 거죠. 8월 5월에서 8월 3월 3개월인 게 끝나죠. 8월 금풍 내 다르니 어느덧 해제란가. 8월 이게 음력 5월이니까 8월 9월이니까 이게 이제 가을이 시작돼 갖고 찬바람이 슬쩍 나나 봐요. 이때가 수양연구 과정 삼아 정진하는 참된 진진낙 낙은 혹서 더울 때 삼아 긴 세월이 일조같이 달아났네. 우리 선을 난 동지 대도신념 태산같이 중해지고 동지의 종지지정 동문회는 하에 바다같이 깊어졌다. 섭섭하고 추창, 이게 슬프다는 뜻이 돼요. 추창, 섭섭하고 슬프다. 해제가 일회성에 동서남북 분산하니 만단회포, 만가지 회포 의하리 푸른산 맑은 물은
나의 혼자 주장이요. 흰 구름 밝은 달은 모두 내 차지로다. 이 심정이 그러다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귀가하신 여러분께 부디 한 말 부탁하노니 3개월간 얻은 보물 수양 연구 취사력을 각자 심중 깊이 갈마 막힘없이 수용하사 가정으로부터 자가정에 드실 때, 자기 가정에 드실 때 가정평화 건설하며 일반 사회에 나설 적에 사회 환영 받으시와 자기 인격 완성 후에 본의 광명 내옵소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게 정서적으로 이해되는 것이잖아요. 그 뒤에 뭐 이런 감상단도 많아요. 입선 감상, 뭐 또 입선 소감 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정기훈련의 이런 감상이나 대종사님이 정기훈련을 어떻게 보신 것이나든지 정기훈련 과목 중에서 육과정을 굉장히 초기에 강조했고 정기훈련을 받아 상시훈련에 잘 사용하자고 했고 상시훈련을 받은 그래서 부족한 건 정기훈련에서 다시 또 재충전하기를 바라는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걸 초기 기록을 근데 이 정기훈련의 내용의 그 감상단을 보면요. 전부 다 교리에 대한 교리에 대한 그 깊이를 느낄 수 있다. 교리를 더 많이 이해해서 교리로 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도 그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정기훈련을 한번 수박 대답기식이라도 한번 쑥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상시훈련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